안녕하세요. 박경희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사내 변호사 장기 근속 도전이라는 조금 특이한 제목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무슨 내용일지 감은 잡으실 것 같은데요. 보통 회사에서 장기 계약이라고 하면은 3년 이상의 계약을 보통 말하잖아요. 여기서 장기 근속이라고 하는 것도 한 회사에서 사내 변호사가 3년 이상 근속하는 거를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취지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. 제가 이전에 한번 제 경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. 좋은 경력이 아니니까 따라하지 마시라고. 제 경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내 변호사로서 이직이 좀 잦은 편입니다. 보기에 결코 좋은 경력이 아니거든요.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채용 과정에서 보면 여러 후배들이 뭐 2년도 아니고 1년도 채 안 되는 그런 경력들이 반복돼서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에서부터 쉽게 탈락하는 그런 후배들을 몇몇을 봅니다.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정말 역량이 없을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점에서 조금 배우는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. 사내 변호사가 한 회사에서 좀 오래 지내기 위해서 제가 후배들한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. 첫 번째가 긴 호흡을 가질 것.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다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거든요. 근데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일찍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그런 사내 변호사가 많습니다.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, 특히 회사 내에서 15년, 20년 장기 근속하신 분들을 한번 좀 찬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분들이 그 오랜 경력 속에서 결코 항상 꽃길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. 흙길을 지나는 시간도 꽤 길게 있었을 겁니다. 하지만 그 시간을 묵묵히 이겨내고 다시 꽃길로 들어오시는 거죠. 그 얘기는 지금 내가 맞닥뜨린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뭐 돌파구가 없다, 이거는 안 바뀔 것 같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조직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변화합니다. 단지 그 속도가 내가 희망하는 속도와 달리 좀 느리다는 거죠. 하지만 변화는 합니다. 만일 본인이 변호사로서의 역량도 뛰어나고 그리고 업무에도 굉장히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회사를 위하는 마음, 뭐 어떻게 보면 조직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도 갖고 있다. 그런데도 조직이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.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치는 결국에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.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바뀌면서 조직 내 사람이 바뀌면서 묻혀있던 그 가치들이 빛을 발할 때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만일 지금 때가 아니라고 하면 약간은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, 현재의 상황에 조금씩 맞춰주면서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. 사실 저도 그걸 잘 못해가지고 자주 이동을 한 거였고요. 그래서 후배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세상에 문제가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. 보통 회사 내에서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내 변호사님들이 일 때문에 힘든 경우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뭐 우스갯소리로 또라이 총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어느 조직이나 또라이가 있고 만일 내 주변에 또라이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내가 또라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,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. 이상한 사람 또는 불합리한 문화는 어디나 있습니다. 회사마다 그 종류가 약간 다를 뿐이지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좋은 사람만 구성된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. 사실 이직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이 조직에서 너무 힘든 거 이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조직, 더 좋은 조직에 가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잖아요. 하지만 새로운 조직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,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결국 기존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려 가지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거죠. 그리고 이직할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
그 새로운 문제가 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. 그 리스크 크기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죠.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조직 내에서 내가 알고 있는 문제,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게 리스크 관리 면에서는 더 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람이 사실 나 혼자만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. 그런데 옆집에 가도 그렇고 저 건너집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나 비슷하더라 이러면 뭔가 상대적으로 위로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있는 조직에서 내가 힘들 때 나만 힘든 게 아니야. 어디에 있는 사내 변호사들도 다 힘들어.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시면 조금 더 평안한 마음으로 현재의 자리에서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뭔가 지금 조직에서 힘들어서 이직을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, 후배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현재 조직, 현재 내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지? 베네핏은 뭐지? 그걸 한번 집중해서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왜냐면은 어떤 조직이든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. 어떤 조직이든 장점이 없는 경우도 없습니다. 그 얘기는 현재 내 조직에서 내가 받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. 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상사랑 관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직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회사에다가 저 사직하겠습니다. 사직서까지 낸 상태에서 그래도 그 조직 내에서 저를 아껴주시는 다른 상사분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상사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왜 그만두냐? 그래서 이런 상사하고 어려움 때문에 그만둡니다. 그랬더니 그러면 동료들이나 밑에 후배들하고는 어떻게 지내냐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는 너무 잘 지낸다고 되게 좋다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동료나 후배가 좋으면 그거 보고 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사실 그때 이미 사직서를 던진 때라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지나고 나서 그 선배님, 그 상사분의 말씀이 마음에 남더라고요. 그렇지. 그때 내 동료들이나 내 후배들은 참 좋았는데, 나랑 참 잘 지냈는데, 내가 그거를 크게 보지 않았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실제로 사내 변호사님들마다 겪는 어려움이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.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. 이 사람만 보면은 스트레스가 너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회사 가기가 싫어.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조직 내에서 나를 되게 아껴주고 예뻐해주고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는 일이 너무 많아. 맨날 야근해야 돼. 하지만 또 그런 조직이 변호사로서의 뭔가 전문성에 대한 존중, 법무 권한이 좀 강하다던가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. 또 반면에 여긴 변호사가 말해도 말 들어먹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. 또 이런 조직이 또 반면에는 직원들한테 휴가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자유롭게 쓰게 해주면서 워라밸 측면에서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, 특히 내가 지금 막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유아기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그 자녀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또 괜찮은 옵션인 경우가 있어요. 이것처럼 어떤 조직이든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한번 내가 이 조직에서 받는 건 뭐지? 이 조직이 다른 데보다 나은 건 뭐지?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한 번은 더 참고 조금 더 긴 기간을 조직 내에서 보낼 수 있게 됩니다.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어느 한 조직 내에서 한 3년 이상 이렇게 장기로 근무하게 되면은 또 가장 또 크게 얻는 게 예쁜 이력서를 갖게 됩니다. 제가 주변에서 이직을 많이 좀 이직이 잦았던 후배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이번 조직에서는 무조건 3년 이상 있어라.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약간의 신분 세탁 같은 거예요. 그 전에 1년, 1년 반, 11개월 이렇게 여러 차례 옮긴 경력이 있는 경우에 그 이력서를 보면 이력서를 보는 사람들이 딱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은 조직 부적응자인가 봐. 조직에 적응이 안 되나 봐.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.
그런데 어느 한 조직에서 3년 이상 딱 버티고 있었던 경력이 추가되면 그럴 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줍니다. 아, 이 친구가 좀 조직 부적응이라기보다는 이전 조직하고 좀 잘 안 맞았나 봐.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혹시 앞에 조금 짧은 경력에 이직이 반복된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시면 꼭 이번 조직에서는 이력서를 예쁘게 만든다라는 목적 하나만으로도 3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건요. 사실 저는 사내 변호사 생활을 많이 해봤고 많은 조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사내 변호사님들이 이직하는 거에서 되게 좀 수용적이에요. 아,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어느 조직이나 사내 변호사를 뽑는다고 해서 딱 법무 라인, 변호사들만 그 사람을 뽑는 데 참여하지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인사에서도 좀 관여를 하고요.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법무와 같이 협업을 많이 하는 부서의 뭐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채용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. 결국은 그 채용 담당자들, 뭐 면접관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그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대체로 그런 분들은 조직 내에서 적응을 잘 하신 분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사내 변호사의 잦은 이직에 대해서 진짜 이해를 못 하십니다. 납득을 하지 못하세요. 결국 우리가 이직을 하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능하면 있는 조직에서 3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그런 사내 변호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으로 오늘 얘기는 마치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